You keep chasing stars, chasing stars. 네, 이번 코너 대전 소리통 시간이죠. 예, 대전 소리통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입니다. 금홍섭 전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금홍섭입니다. 네, 요즘도 블로거 활동 열심히 하시죠? 지역에서 다양한 목소리 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몇 년 전부터 하고는 있는데 아유, 글 쓰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 건가요? 오늘 뭔 얘기할까 고민 좀 하다가 지금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니죠, 외국 회사의 작은 파우치.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번 선거 국면에서도 지금 계속 언급이 될 것 같고, 특히 이 사건이 터진 게 지난해 11월 26일이에요. 지금 몇 달이 지난 거야. 2달 훨씬 지난, 3달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고. 아니, 우리 언론도요, 외신만 떠들고 있고 우리 언론은 조용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요,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었으면 바로 처분돼요. 가태료 처분받고 징계 중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징계 처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수장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소극 행정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 누가 이 청탁금지법 이거에 대해서 따르겠냐 이거죠. 뭐 대통령 부인 아니고 무슨 예를 들어 가지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여사가 이런 거 장관 재직시키려고 할 거면 난리가 났겠지. 압수수색하고. 아니 조민 씨가 그 교수님한테 장학금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야, 이거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요 얘기 좀 하면서 또 1월 달에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청렴도 조사 평가한 거 발표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 등등 얘기 좀 해보면 뭐 주제가 그렇게 이슈를 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아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고 사실 그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이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직계 가족들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배우자까지. 예, 배우자까지. 이를테면 예전에 혹시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벤츠어 검사 뭐 이런 거 있었죠. 샤넬 가방 검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금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랜저는 그랜저를 선물 받은 거고 검사가, 그리고 벤츠도 선물 받은 거고 샤넬 가방 저는 잘 모르지만 검색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선물 받았던 건데, 자산이 몇십억인 그 김건희 여사한테 설마 그런 게 뭐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랜저 검사가 특히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2013년도에 김영란 전 대법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이 청탁금지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이 두 가지 법안을 국회에 낸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 두 가지 법을 원래 같이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회의원들도 싫은 거야. 그리고 언론들도 뭐 조중동 등에서 맨날 문제 제기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언론도 거기 대상에 이제 중간 과정에 포함이 됐으니까. 언론인도.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서 결국 청탁금지법은 뭐 우리 국민들이 여론이 워낙 만들어야 된다. 여론조사하면 당시에 70% 이상이 이 법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죠.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이런 여론 흐름을 타고 우리 국민들도 인식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만든 게 청탁금지법이고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은 나중에 2020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배경이 된 법들이, 배경 때문에 이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진 거고, 특히 지금 그 김건희 씨 디올백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뭘 규제하고 있냐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연 1년 동안 300만 원을 넘으면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위반했다는 거고. 근데 함정 취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몰카니 뭐 공작이니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 뭐 일각에서는 대북 공작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이를테면 뭐 KBS에서 대통령 면담 그 영상 그 특별 뭐 했을 때 보니까 뭐 부부싸움 안 했냐 이런 얘기. 나 진짜 그거 보면서 화나더라고. 저는 재방송 잠깐 봤는데, 재방송 그런 걸 하는 것도 웃긴 거지만 그것도 명절 당일날 어쨌든 간에
이게 소위 얘기해서 공작이라 하든 몰카라 하든 그런 상황에 몰카 상황에서는 받아도 돼요? 아니 더군다나 받지 가기 말아야죠. 전에 이 백을 들고 갑니다라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고 그러고 간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공작이야. 그 내용이 10번의 면담 신청을 카톡으로 했는데 그중에 선물을 사진을 찍어서 사전에 공개하니까 그 2번에 걸쳐서 디올백하고 사넬 향수를 사진을 올리니까 2번 허가가 나서 이 금품을 수수한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공작이니 몰카니 이런 얘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국민들이 환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과 상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그 당당했던 모습들, 그거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었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그때 모습은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왜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까 제가 공직자의 최고 수장이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니 대통령하고 대통령 그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을 둘러싼 일가족의 이런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안들이 걸려 있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 잊어버렸죠. 한 몇 년 전 얘기 같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대통령실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특히 김건희 여사 이 청탁금지법 위반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청렴 전문 강사라고 있어요. 그 활동을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 강사세요?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안을 바라보면 그렇다고 어디 공공기관에 강의 가서 이 사례를 얘기도 못 하겠어. 해요? 왜 못해요? 얘기하면 또 뭐 잡혀갈까봐? 여러 가지 얘기 나올까봐. 강사 잘릴까봐? 압수수색 뭐 강사 잘리고 무서운 거 있어요? 무서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도 뭐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그 나온 자료집 사례나 이런 거 지금 들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한 우리나라에 고위공직자가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그 어떤 목사로부터 그 외국 회사에 작은 파우치를 선물 받았는데 그렇게 사례 들으면 되잖아요. 지칭 안 하고. 아유 어쨌든 간에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고. 소위 얘기해서 국제기구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렴도 평가에서도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는 걸로 올 1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독일에 가면 국제투명성기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부패 인식 지수라는 걸 해요. 조사를 하는 거고 올해 1월 달에 발표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63점 받았어요. 63점, 100점 만점에? 예. 그리고 63점이고 등수로는 32위. D네, D. 학점으로 치면 D. 학점으로 따지면 63점이 D인가요? 그렇죠. 59점부터 F고. D네. 네, D. F는 아니네. 그런 학점은 안 받아보셨군요. 네. 받아본 적 같아요. 이게 특히 문제가 뭐냐면, 올해 그 결과 발표가 작년 평가 내용이 들어간 거거든요. 특히 그 중에 보면 정치, 경제 부패나 권력형 부패, 이런 것들이 저는 제대로 반영이 좀 덜 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년도의 평가 더 떨어질 거다? 평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교수님이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이 김건희 여사 사례하면서 청렴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자체도 청렴도 관련된 뭐 발표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면요. 대체로 보면 광역 그 시도는 좀 높게 나와요. 제일 높았어요. 평균이 78.6점인데 지방의회가 가장 낮게 나왔어요. 68.5점밖에 안 돼요.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이 이 청년도 평가 대체로 낮게 나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대전광역시만 해도 이런 유튜브 감시 언론 기관도 있고 시민단체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들도 기본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문제는 농촌 지역으로 가면 그런
감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죠. 좀 더 덜한 그렇죠. 환경이죠. 네, 제가 아무래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대전에 있는 기자인데 충남의 어디 군 단위의 군청을 갔더니 촌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아니 그렇게 지금 훌륭한 곳이 대전에는 거의 없어졌잖아요. 거의.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암암리에 뭐 그런 게 있을라나? 촌지는 아니어도 암암리에 여러 가지 그 가는 형태로 뭐 광고라든지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준공직자셨잖아요. 아니 뭐 그랬죠. 알죠?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직접 봉투로 돈 주는 그런 그 아마추어적인 방식이 아니라 제가 촌지는 광고라든지 직접 봤기 때문에 99년도에 전국 16개 당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대전광역시가 시장 업무 추진비를 가장 먼저 공개했어요. 영수증하고 다 받아봤더니 그 당시에 방송국 그리고 중앙지 기자들은 40만 원씩 촌지를 받았고요. 90년대 지역의 3사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투 여기는 30만 원씩 받고 차별. 그리고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뭐 여기는 중요한 언론사죠. 근데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그들이 생각하는. 뭐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20만 원씩 줬던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진했던 거죠. 그거 다 공개했었으니까. 그런 어떤 뭐 얘기. 지금은 광고 같은 걸로 준다니까요. 광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산 분석해봤더니 언론사한테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기획 취재했던 거 기피 리포트 보셨죠? 기자협회 체육대회. 그거는 봤고. 예, 그거예요.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 이 청렴도 평가했더니 대전광역시하고 5개구도 중요하잖아요. 봤더니 대전광역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했는데 대전광역시가 4등급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등급이 잘하는 거고 5등급이 못하는 거고. 1등급이 좋은 거고 5등급이 못하는 건데 대전광역시 밑에 하나 있는 게 울산광역시 하나밖에 없더라고. 결국 꼴찌 안 가요, 꼴찌. 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대덕구하고 서구가 2등급. 그나마 뭐 양호하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동구, 중구, 유성구가 3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만큼 또 기초로 가면 그 대전광역시도 사실은 뭐 감시 감독이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뭐 제가 최근에 하나 봤던 데이터 중에 수의계약 비율 관련해서도 보니까 그쵸. 광역시는 낮은데 기초로 가니까 꽤나 높아요. 대전도 보니까 40%, 50% 넘는 그런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취재한 거 보셨어요? 시사인 대선하면서 수의계약? 못 봤네요. 수상한 수의계약 해가지고 대전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수의계약이 급증하고 처음에 했을 때 봤어요. 그 제가 취재한 겁니다. 그 저기 참여연대 같이 했죠. 간사랑 같이 하셨던 그래서 뭐 그 광고업체하고 영상업체하고 뭐 이런 곳들 그러니까 잘했죠. 뭐 쪼개기 수의계약이 잘하셨어. 이렇게 누가 칭찬하는 사람 없나 봐. 안 해줘요 아무도. 다 욕해요. 뭐라고 해요 막.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칭찬 받고 싶어하는 거. 그래요, 맞아요. 이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또 주민들도 지방행정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참여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간다 그러면 정부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청렴도와 관련해서 의문시되고 있고 후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아요. 그때 대통령실에 왜 가족 채용, 뭐 측근 채용 논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고 있어요. 이 공무원 행동 강령은 공무원들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청렴을 위한. 근데 이 행동 강령 조항 중에 총 8개 항목을 아예 삭제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규제 완화. 규제 완화하고 무슨 혁신이네, 혁신적인 정책.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티핑 포인트 내지 터닝 포인트 수단으로 삼고 더 강화해야 될 텐데 아예 삭제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작년 추석 앞두고 바뀌었는데
선물 규정 들어보셨죠? 이거 금액 올린다는 거요? 네, 그러니까 뭐 현실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을 했었고요.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을 받는 규정을 명절 때는 또 달리 적용을 해요. 2배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 원래 제정했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맞지 않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절 때 30만 원 농축수산물 선물할 수 있는 대상이나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그게 과연 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도 드는 거죠. 농축산물 선물은 고사하고 저는 이번 명절 때 아롱사태 수입산 1kg 2만 원 가지고 샀습니다.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릴게. 저희 집에 10년 전에 담근 아로니아 주가 있어. 예. 아로니아주 10년산이거든요. 네, 좋네요.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부정청탁인가? 아니, 우리는 관계 없죠? 그런 관계 없잖아요. 뭐 청탁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5만 원 이하야. 네, 제가 그런 뭘 청탁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중앙 정부도 문제고 대통령도 문제고 또 지자체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감시하는 역할이 사실은 지방의회인 거잖아요. 지자체는요. 그렇죠.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근데 거죠. 지방의회가 더 청렴도가 낮게 나오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청렴 선진국들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강력한 부패 방지 전담 기구가 있고요. 그런 법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방지 관련 업무는 주 업무가 아니에요. 거기는 오히려 국민고충 처리, 뭐 민원 업무 이런 등등이 오히려 주 업무예요. 우리 있지 않나요? 검찰 특수부? 뭐 굳이 강력한 얘기하면 반부패 뭐 이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 역할이 안착화됐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그런 게 있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청렴 선진국들 그런 그 부패 방지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관용의 대원칙이에요. 소위 돈 많이 있다고 해서 고위직에 있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뭐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 뭐 분식회계 등에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무혐의 처분 나왔는데 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봐주기 수사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청렴 선진국들이 왜 이런 불관용의 대원칙을 하나의 철학으로 삼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철학인 것 같아요. 공사 구분과 솔선수범입니다. 제가 아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 구차하게 설명 들지 말고 이게 무슨 뭐 대통령이 어디 외국 가서 받아온 선물처럼 국고에 한수했니 아니면 어디 반환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말이 되냐고요 그게. 난 5천만 넘는 모든 국민들이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니 믿는 분들 많아요. 아시잖아요. 저 국힘 지지하는 30%는 믿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공사공과 솔선수범하는 이런 대원칙을 적용해 본다면 지금 2달, 3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수사하지 않고 조사받지 않은 이거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부터 우리 국민들이 문제인식 갖고 이번 총선 이전에 더더욱이 계속 압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전 소리통 시간에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그런 공정과 상식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이 우리 사회가 너무 이 부패에 대해서 관대한 게 아닌가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금홍섭 전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